네 번째 행렬인데요. 변환 행렬은 두 좌표계의 변환에 사용되는 행렬을 뜻하더라. 그래서 CA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변환 행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던 거죠. 그래서 변환 행렬의 종류에는 도형의 이동, 축소 및 확대, 대칭, 그 다음에 회전 등이 있더라. 그래서 CAD에서 2차원의 최대 변환 행렬은 3x3, 보통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부르고요. 3차원에서는 최대 변환 행렬을 4x4다 이렇게 읽는데 그냥 편하게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자, 행렬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행과 뭘로 이루어졌어요? 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행 자체를 갖다 우리는 가로라고 표현하고 열을 세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A 행렬이 2, 4, 1, 3이고요. B 행렬이 6, 마이너스 1, 3, 5다. 그래서 행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열도 하나, 둘. 그래서 A는 2 곱하기 2 행렬인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2 곱하기 2 행렬인 거예요. 자, 이 두 행렬의 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행렬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게 원칙이에요. 앞 행렬의 열과 뒤 행렬의 행, 요 안쪽 게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의 곱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요 두 행렬을 계산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2 곱하기 2 행렬이 되더라. 자, 여기 같이 마무리 질까요? 여기 같은 경우 몇 행이에요? 3행이죠. 3 곱하기 2 열이니까 A 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인 거고, 그죠? B는, 그죠? 2 곱하기 3 행렬인 거죠. 그래서 안쪽 거 두 개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요 곱이 뭐인 거예요? 결과물 3 곱하기 3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인 거고 뒤에 것은 뭐예요? 그렇죠. 3 곱하기 2 행렬. 그러니까 안쪽 게 두 개가 서로 같고 바깥쪽에 결과물 했으니까 결과물은 뭐가 된다? 2 곱하기 2 행렬이 되더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가로와 세로의 곱이더라.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2하고 첫 번째 거 6 곱해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이 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 세로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5니까 더하기 4 곱하기 5.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3과 6, 3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1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3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5 됐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해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요거하고 요게 곱해져서 요게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요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것은 요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는 것은 요 원칙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좌표 변환 행렬에 있어서 첫 번째 이동 변환이라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점의 이동 개념이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편의상 1,1이라고 할게요. 자, 내가 요걸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뭐예요? 평행 이동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플러스 3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가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4,3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 1 더하기 2.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m의 값만큼 x축으로 이동이고 n의 값만큼 y축 이동.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행렬, 여기 x, y,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요 녀석은 뭡니까? 3 곱하기 3 행렬이고 뒤에 것은 뭐예요? 그렇죠? 3 곱하기 1 행렬이죠. 그러니까 안쪽 게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요게 결과물이니까. 자, 요거 세로 해봅시다. 그러면 1 곱하기 x니까 결과는 x로 나오고 0 y니까 더 하나만 하죠? 플러스 m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요 계산하면은 0 곱하기 x니까 뭐예요? 0이고 1 y니까 y n 1이니까 더하기 n 0 곱하기 x 0 곱하기 n은 다 0이죠? 그러니까 1만 요렇게 살아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x가 뭘로 바뀌었어요? x 플러스 m으로 바뀌었죠. 1이 뭘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3만큼이어서 1 플러스 3만큼. y는 1 플러스 2만큼. y 플러스 n.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요 모양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가 스케일 변환이에요. 스케일. 크게 키우거나 줄이는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2차원 스케일 변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x, y, 1. 그러면 얘는 뭐만 살아남아요? 요렇게 곱해지니까 sx의 x더라. 두 번째는요, sy의 y더라. 1이더라. 요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양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2, 0, 0, 0, 3, 0, 0, 0, 1이더라.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돼요? x, y, 1이에요. 그러면은 2 곱하기 x니까 2x일 거고요. 0 곱하기 y, 0 곱하기 1은 다 0이죠. 여기 0x, 0이고 3y네.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1이죠. 그러니까 x가 뭘로 바뀌었어요? 2x로 바뀌었고 y가 3y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은 몇 배만큼? 2배만큼. y축 방향은 몇 배만큼? 3배만큼 바뀌었다는, 확대됐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 모양들을 갖다가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거 계산한 것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3차원 스케일의 변환 요 부분이 시험에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 모양이 확장이니까 G축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X, Y, G, 1 요렇게 붙더라. 그러니까 요 대각선으로 X축 방향의 축소 확대값, Y축 방향의 축소 확대값, G축 방향의 축소 확대값 요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2차원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시게 되면 3차원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가 대칭 변환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X축의 대칭이다 그러면은 뭐만 요거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뭐 3,2다. X축, Y축. 그럼 X축 대칭이면 뭐겠어요? 요거 X축을 접으란 이야기죠? 그럼 여기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3,-2. Y 값의 부호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간단하죠, 여러분? X, Y, 1.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X 그대로. 요거 하면은요. 그렇죠? 마이너스 Y. 요거 하면은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1. 요거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X는 그대로 X이고 Y만 마이너스 Y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X축의 대칭. 그럼 요거 X, Y 2라게 되면 뭐겠어요? 마이너스 X, Y 1 요렇게 되니까 X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Y축의 대칭이더라. 얘는 X, Y가 둘 다 반대니까 뭐가 된다? 원점 대칭을 나타낸다. 기억하기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전 변환.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2차원 회전 변환은 뭐예요? 점을 기준으로 회전 변환된다. 자, 우리가 3차원에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X, Y, G축이죠. 그죠? 근데 2차원은 평면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x, y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반대쪽은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고 아래쪽도 y의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축은 어디에 있어요? 여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엄지, 검지, 중지 해갖고 우리 손가락 오른손 있었죠? 펼치게 되면 지축이 여러 화면으로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양의 지축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반식의 방향 자체를 갖다가 뭘로 둬요? 플러스 회전으로 둬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떤 물체가 회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축값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 y, g였을 때 뭐예요? 여기 x 값이 바뀌겠죠? 옆에다 써볼까요? 그냥 자,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 0, 여기는 1이죠. 2차원이니까 0, 1이니까 그대로 없어지고요. 0이니까 하나만 하고 자, x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1만 살아남죠. 그래서 x, y 좌표축의 값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x, y가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1, 1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갖다 뭐라 한다?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변환이더라. 회전 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요거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갑시다. 요 녀석은 코, 사, 코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어디에 있냐? 요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3차원 회전 변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냐면은 요거 요 일이 어디에 있냐? 요걸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X축을 기준으로 회전 변환한다.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는 어떤 물체가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해요. 그러면 X좌표는 변해요? 안 변해요? 고정이죠. 요걸 이해하시라는 거야. 여기에 따른 Y좌표는 여기에 있냐, 여기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죠. G축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X좌표 값만큼은 고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X, Y, G 1이니까 요거 하면은 그대로 결과 X로 그대로 나오죠. Y 값하고 G축은 바뀌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Y축 기준으로 회전한다 라고 하게 되면 Y좌표 고정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해봐요. X, Y, G 1이다. 됐어요? 자, 요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X하고 G축 값은 바뀌는데 Y는 그대로 Y로 나오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X, Y, G 1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 두 값은 좌표 값이 X에서 모양이 바뀌는데 G축은 그대로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했다시피 여기가 1이면은 뭐다? Y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더라. 여기가 1이면은 G축 기준으로 회전하더라. 됐어요? 그 다음에 Y축은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두 번째 거. G축하고 X축 기준은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요것도 부차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G축 방향으로 회전 변환하는 요 모양을 찾는 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1에 여기는 무조건 0, 0, 0, 1이에요.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공통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1의 위치가 어디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가 1이면은 뭐예요? x축인 거고, 물론 코사 쌓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가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 썼죠. x축은 여러분들 앞 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모양들을 갖다가 요 모양으로 기억하시는 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행렬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3D 형상 모델링인데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차원 모델링. 3차원 모델링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예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있고요. 서피스 모델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차원 모델링의 종류가 요 세 가지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장단점이겠죠. 얘네들도 각각 여러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에요. 와이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철사죠, 철사.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 가장 단순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이라든가 선, 원, 호 형태의 철사 프레임으로 구조물을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 구조니까 뭐예요? 그냥 이런 육면체 그릴 때도 우리 그냥 이렇게 그리죠. 됐어요? 그래서 요 선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철사 프레임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뭐겠어요? 선으로만 나타내니까 처리 속도가 무진장 빠르겠죠. 그 다음에 모델 작성이 쉬운 거고 데이터 구성이 간단하고 삼면 투시도 작성이 용이하더라. 이런 게 장점입니다라는 거죠. 자, 단점으로는요. 형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만 그려놓게 되면 만약에 여기 요 면 있죠? 요 면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요런 물체 모양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죠? 반대로 지금 현재 요 면이 보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형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내부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최적 등의 물리적 성질 계산이 불가능하더라. 우리 선의 부피 구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뭐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숨은 선을 제거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단면도 작성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서피스 모델링이에요. 서페이스 자체가 뭐예요? 면이죠, 면. 그래서 면을 사용하여 물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이란 거죠. 자, 특징이 뭐냐면 표면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내부는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의 비현실적인 모델링이라는 거죠. 우리가 면만 존재하는 게 존재해요? 하다못해 종이 같은 경우도 뭐가 존재해요? 두께가 존재하죠. 즉 종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얼마만큼 두껍냐 얇냐의 차이가 있지 뭐가 그렇죠 최적 부피가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서피스 모델링에서의 면 자체는 뭐예요? 두께 자체가 0인 거예요. 0.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0인 면이 존재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죠. 그래서 좀 약간 비현실적인 모델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부가 비어있죠.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 장점.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 숨은 선 자체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잡한 형상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면도 작성이 가능하는 거고 가공면을 자동적으로 인식 처리할 수 있어서 NC 데이터에 의한 NC 가공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가 된다? 장점이 되더라.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 같은 경우도 단독적으로 특징, 서피스 모델링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 다 설명했었죠. 얘는 전반적으로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면만 존재한다는 거. 물체 내부가 있어요,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 내부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질량 등의 물리적인 성질을 구할 수가 없다가 단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세 번째가 솔리드 모델링. 내부가 채워진 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내부를 공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 자체는 뭐냐면 불린 현상. 뭐예요, 여러분들?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있죠? 어떤 물체와 물체를 합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요 A라는 물체에서 B라는 물체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공통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요 모양을 찾으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 A 차집합 B, A 교집합 B.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형상들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가 채워진 실질적인 부품이니까 부품 사고가 는 간섭량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표면도 존재하고 내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은선 제거가 가능하고요. 물리적 성질 등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형상을 절단해야 단면도 작성이 용이하다는 거. 됐나요? 자, 단점으로는요. 그렇죠? 컴퓨터의 메모리 양과 데이터 처리자가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요 특장점, 특징, 장단점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솔리드 모델링의 표현 방식이네요.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 표현 방식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B랩 방식과 CSG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다 여러분들 특징, 즉 장단점에 대해서 시험에 다 출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B랩 방식이라는 것 자체는 경계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물체의 점이라든가 모서리, 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물체를 형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입체를 둘러싸고 있는 면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더라. 마치 뭐더라? 서피스 모델링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요 특장점들이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토폴로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경계면 형상을 화면에 빠르게 나타낼 수 있고요. 삼면도라든가 투시도, 전개도의 작성이 용이한 거고 화면 재생 시간이 그렇죠. CSG 방식보다는 적게 소요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상호 교환이 쉽더라. 요것들이 다 시험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CSG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면체라든가 실린더, 원뿔, 구 등 기본적인 단순한 입체 도형을 불러와서 불린 현상, 두 개의 녀석을 합하거나 뭐 차집합, 교집합 등을 이용해서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 기본 형상이 아닌 것은 찾아라. 뭐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물론 요거 외에도 몇 개 더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가 요거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프리미티브라고 해서요. 기본 형상 요게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뭐 원이다 요런 게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육면체라든가 실린더, 원뿔, 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CSG 방식을 B랩 방식과 비교했을 때 장점인 것을 찾아라. 뭐는 또 특징을
CH 방식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5가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료 구조가 간단해요. 데이터 관리가 용이한 거고요. 데이터가 간결해요. 피로 메모리가 적고요. CSG 표현은 항상 대응된 B랩 모델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내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만 떼어내서 이렇게 변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불리원 연산자를 사용으로 명확한 모델 생성이 쉽더라. 우리가 기본적인 요 기본 형상 갖고 뭘 한다 했어요? 불리원 연산 한다고 그랬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CSG 방식에 뭐 2가지가 더 있죠. 자, 형상 수정이 용이하고 최적 중량을 계산할 수 있더라. 솔리드 모델링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삼면도, 투시도, 전개도 등의 작성이 곤란하더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개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펼쳐 그리는 거죠. 요거 여러분 우리 육면체 펼쳐라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내부가 다 꽉꽉 채워진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전개도 자체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도 전개도 막 해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곤란하다. 그래서 요 CSG 방식의 특징은 요 7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3D 형상 모델링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용어 설명해 가지고 시험에다 출제가 한 번씩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스위핑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2022년 1회차 시험에서 출제됐던 부분이죠. 하나의 2차원 단면 형상을 입력하고 이를 안내 곡선을 따라 이동 혹은 회전 이동시켜 입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느냐? 스위핑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하고 그 의미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스캐닝이라는 건데 원하는 경로상에 여러 개의 단면 형상을 위치시키고 이를 덮는 입체를 생성하는 것을 뭐라 한다? 스캐닝이라고 하더라. 리프팅. 주어진 물체 특정 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물체가 그 방향으로 늘어난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트위킹이라는 것 자체는 공면 모델링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면을 불러들여 기존 모델의 평면을 바꿀 수 있는 모델링 기능을 트위킹이라고 하는 거고, 블렌딩이라는 것 자체는 뭐다? 공면과 공면이 서로 만나는 모서리가 뭐한다? 반경으로 공면, 즉 필렛 처리예요, 필렛 처리. 둥글게 처리하는 것 자체를 블렌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스윕이라고 나오는데 점선 프로파일을 경로에 따라 이동하여 베이스, 보스, 자르기 또는 공면 형상을 생성하는 모델링 기법이다. 스위핑과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루브라고 나오는데 회전 특징 형상 모양으로 잘려나간 부분에 해당하는 특징 형상을 말하는 걸 갖다 뭐라 한다? 그루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여기에다 홈 모양 해서 회전해서 깎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생성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갖다 뭐라 한다? 그루브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용어에 대해서 요 7가지는 다 한 번씩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요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